안녕하세요. 오늘 K뷰티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. 아이패밀리 SC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 회사의 성공 공식은 물론이고,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K뷰티 시장 전체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보고요. 그 다음 아이패밀리 SC의 핵심, 바로 롬앤 브랜드의 성공 비밀을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, 또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가장 중요한 최종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거죠. 지금 K뷰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바로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예전에는 K뷰티 하면 다들 스킨케어,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을 떠올렸잖아요. 근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. 시장의 무게중심이 색조 화장품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. 바로 이 흐름을 제대로 탄 브랜드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.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장 똑똑하게 올라탄 회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이패밀리 SC입니다. 사실 이 회사의 시작은 화장품이 아니라 웨딩 서비스였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완벽하게 변신해 성공한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웨딩 회사가 화장품으로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는 이 회사의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,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롬앤이 성공한 비결이요?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. 핵심은 바로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 팬심이 대기업도 무서워할 만한 엄청난 경쟁력이 된 거죠.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. 그 전략의 결과가 어떤지는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화장품 부분이 회사 전체 매출의 무려 95% 이상입니다. 사실상 아이패밀리 SC는 그냥 롬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. 이 어마어마한 화장품 매출의 3분의 2, 그러니까 66%가 바로 립 틴트라는 단일 품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이건 회사의 현금을 그냥 계속해서 찍어내는 확실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정리해보자면 롬앤의 성공 방정식은 이겁니다. 첫째, 아무도 못 따라오는 독보적인 색감 기획력. 둘째,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빠른 신제품 출시 속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막강한 온라인 입소문.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이룬 거죠. 자,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건 알겠는데, 그래서 이게 돈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?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적 전망을 한번 볼까요? 2024년까지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2025년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에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. 2026년부터는 다시 성장세의 속도를 내면서 매출 3천억 원 시대를 열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실적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.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해 보일 수 있고, 또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이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재무 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. 2026년이 되면요, 빚 하나 없이 순수하게 쌓아둔 현금만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. 이건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?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?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가장 큰 기회는 뭐니 해도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입니다. 이게 터져주면 정말 제2의 도약이 가능하겠죠.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매출의 거의 전부가 롬앤이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에만 쏠려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. 그 밖에도 투자자라면 몇 가지를 더 체크해야 합니다. 새로운 브랜드는 잘 크고 있는지,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한지 확인해야 하고요. 또 엔화 환율 변동이나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시장 상황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회사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먼저 밸류에이션,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.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. 한마디로
회사의 잠재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걸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매력이 더 확실해져요. 투입한 돈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, 즉 ROE가 업계 최고 수준인데도 주가 수준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.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우량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매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특정 가격대에서 절반을 사고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 나머지를 채우는 분할 매수 방식이죠.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접근법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. 지금 주가가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.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.